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4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38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을 써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주장을 펼치고 싶은 문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중독. 요즘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이 있고, 두 번째, 즉석 음식 즐겨 먹기. 즉석 음식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음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가지 갈래의 책만 읽기. 한 가지 자신이 좋아하는 갈래만 읽다 보면 다른 분야의 책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시야가 너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나요? 우리 요즘에 가장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외국으로 수출까지 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요. 출산율이 자꾸 줄어드는 저출산, 그리고 인구가 점점 나이가 많이 든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빈부격차,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 가운데서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을 써보세요. 여러분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주장을 펼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문제 상황을 여기에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논설문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져서 외국으로까지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다고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 139쪽입니다. 1에서 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써봅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각자 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를 찾아서 써보면 됩니다. 잠시 멈추고 근거와 주장을 정리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이 정한 주장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입시다 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근거 3가지를 정할 건데요. 첫 번째 근거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그런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은 공기를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자료 조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면 되겠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 그 다음 세 번째 근거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에 관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입시다. 근거 첫 번째,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을 오염시킨다. 두 번째,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세 번째,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킨다. 이런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안경 박사를 한번 볼게요. 논설문을 쓰려면 먼저 문제 상황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주장을 정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 근거 세 가지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볼게요. 140쪽입니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근거에 따른 자료는 우리가 아까 땅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요. 정확한 수치를 담은 도표나 통계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을 오염시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찾을 자료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선생님이 지금 생활 폐기물 분해 기간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도표로 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출처는 고양시 일산 동구청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티로폼이 썩는데 500년 이상, 플라스틱 백, 즉 비닐봉지 그런 것은 500년 이상, 플라스틱 용기 500년 이상, 플라스틱 통 500년 이상, 알루미늄 캔 500년 이상, 칫솔 10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 100년 이상, 금속 캔도 100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 자, 선생님이 책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은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과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책 인류만이 남기는 흔적 쓰레기 입니다. 이 위에 것의 출처는 일산 동구청.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건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자, 이 자료는 선생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양연구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바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근거와 자료가 타당한지 짝과 함께 판단하고 판단 결과가 적절하지 않으면 근거와 자료를 보완해 봅시다. 판단 기준 첫 번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자, 여기 이 세 개의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매우 그렇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써볼게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네, 매우 그렇다. 자, 여기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나도록 논설문을 써봅시다. 자, 서론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했나요?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본론에서는 근거와 예시,
자료 등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을 쓸 때 우리 문단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보통 첫 번째 문단, 그리고 근거가 3개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은 본론, 결론은 5번째 문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가 늘어나면 본론의 문단이 더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문단의 첫 시작은 한 칸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표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한 칸 띄고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 선생님이 논설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꼭 써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보여주는 것은 예시이므로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서 써봐야 공부가 됩니다. 선생님이 쓴 예시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할까요? 하면서 무엇이 나왔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주장이 나왔네요. 그 다음 첫째, 근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근거.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됩니다. 플라스틱을 땅에 묻으면 완전히 분해되는 데까지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분해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땅속 동물들이나 식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하면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네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두 번째 근거.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시아나수소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사람이 곧바로 마시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며 공기 중으로 날아가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그 다음 근거 세 번째.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미만의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하수 처리 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강과 바다에 그대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와 같은 해양 생물들이 섭취하고 결국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연의 자정 능력 범위를 넘어서면서 플라스틱은 땅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 여기서부터 요약이 나오네요. 플라스틱은 땅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바다와 해양 생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여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주장을 강조했어요. 자, 선생님이 쓴 것을 그대로 쓰면 공부가 안 되겠죠? 그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분이 자신만의 언어로 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써보세요.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쓴 논설문을 모든 친구들과 바꿔 읽고 글에 쓰인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객관적인 표현을 썼는지 살펴봐야 해. 모호한 표현이 있는지도 봐야겠지? 자, 객관적인 표현은 뭐였어요? 주관적인 표현이 아닌 것을 말했죠? 주관적인 표현은 나, 내 생각에 와 같은 표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모호한 표현, 적당히, 어느 정도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 썩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했을 때는 매우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호한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7번 자신이 쓴 논설문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들은 뒤에 평가해 봅시다. 자, 여기는 나중에 등교해서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본 다음에 해보고요. 맨 첫 번째 칸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글을 한번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4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자, 네모에서는 글쓴이가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힌다. 자, 논설문의 구조 중에서 문제 상황과 글쓴이 주장을 밝히는 부분은 바로 맨 처음인 서론입니다. 두 번째, 글쓴이의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은 바로 본론입니다. 다음, 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는 부분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